상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컨셉을 잘 잡고 화법 전개를 잘한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업 관련해서 중요한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업을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 경력이 많고 더군다나 현장에서 영업했던 경험 그리고 사람과 치였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공부, 화법, 컨셉도 좋지만 이거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일 뿐이고요.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상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을 구축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을 열고 어떨 때 신뢰하고 어떻게 할 때 호감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어쩌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비법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한번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자기계발 측면이 아니라 고객 응대 측면에서 그게 왜 좋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 정리가 대체로 돼서 말이 나옵니다. 항상 읽으면서 우리가 외운 거를 설명하던 그런 설득력 없게 설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말이 나오면 흡입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읽고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게 흡입력이잖아요. 흡입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거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흡입력이 있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리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흡입력 있게 말하는 걸 넘어서서 좀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을 잘해요. 왜냐면 맥락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들도 정해져 있고. 그럼 여기까지는 말하는 사람 측면에서의 독서의 중요성이라면 그 다음은 듣는 사람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또 고객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맥락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헛다리 짚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맥락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고객이랑 상대할 때 고객이 이야기하는 거를 눈치 빠르게 캐치해서 그 맥락을 잘 파악하면 고객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센스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내가 말하는 취지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서 내 중요한 금융자산을 맡기고 싶진 더더욱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할 때 이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책을 읽는 걸 넘어서서 그 책을 읽었던 것들을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말하면서 또 그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글을 써보십시오. 글을 쓰면 또 거기서 또 한 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게 고객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 저도 지금도 발음 연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아직도 저도 발음이 많이 새고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뭐 5분이든 3분이든 일주일에 몇 번이든 간에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발음이 신뢰감의 척도에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굳이 뉴스나 이런 곳에서 발음 좋은 아나운서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딜리버리도 물론 중요하겠죠. 발음이 잘 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잘 들리는 것을 떠나서 신뢰감의 척도에 정말 중요한 게 이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발음 안 좋은 전문가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뢰감이 떨어질 겁니다. 좀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느낄지라도 말을 정말 명확하고 좀 중점적으로, 더 나아가서 발음 좋게 따박따박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연습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 보세요. 직접 녹음을 해서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시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내 목소리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적응 안 된 목소리를 남들은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듣고 민망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릴 때까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좀 습관이 안 좋게 있는지, 내 발음이 어떤 부분에서 새는지, 내가 말은 속도가 괜찮은지, 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정말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말투와 어떤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발음 좋은 명확한 말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발음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대체로 표현을 명확하게 안 합니다. 뭐 하겠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도 표현을 안 하고요. 그리고 하기 싫어, 안 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물론 직설적인 고객들은 그렇게 감사하게 표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돌려서 말하거나 좀 이해 안 되게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영업사원이 잘 간파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은 승낙하겠다고 말은 안 하는데 비언어적인 태도나 여러가지 행동들로 승낙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또는 말로는 거절을 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절의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의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고객이 있고 지금 강하게 클로징을 해야 되는 고객이 있고, 근데 그런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객이 어떤 심리로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든지 고객이 느끼기에 답답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지면서 배워라라고 말하면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다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심리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시든 아니면 책을 많이 보셔서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수 있는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역시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셨다면 그걸 적용한 상태로 사람들을 상대해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있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다 보면 그게 아쉬워서라도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리 관련된 부분도 영업사원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심리 쪽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 이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객이 어떻게 구매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거절을 하는지 어떨 때 승낙을 하는지, 그럼 거절은 어떻게 표현을 돌려서 하는지, 승낙은 어떻게 표현을 돌려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끔 한번 학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여러분들한테 3가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첫 번째는 책을 조금 읽어서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시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 말하는 능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전달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축구를 하면은 내 골대에서 상대방 골대까지 드리블을 해서 가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골을 골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핸들링 하는 거죠. 그 핸들링을 하려면 고객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되고 고객을 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좀 호락호락한 영업사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기 나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 컨셉, 공부, 뭐 화법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역량도 한번 같이 향상시켜 보세요. 역량 자체가 올라가 있으면 남들보다 더 쉽게 팝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